저도 투자로 파산하기 전 마음 한켠 늘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업 투자자의 꿈이었죠. 직장 다니며 아둥바둥 벌어했던 한 달 월급을 잘만 하면 하루에도 우습게 벌 수 있었던 곳이 주식시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된 수익 모델도 갖추지 못했던 저는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파산했습니다. 몸도 정신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이후 저는 여러 유료 강의를 포함해 투자 관련 책 100권가량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식은 쌓여갔지만 슬프게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수익 모델도 다듬어갔지만 손실만 발생하면 머리가 돌처럼 굳어버렸죠. 그리고 또다시 감정에 휘둘려 망하는 투자자가 하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후 저는 실패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의 원인을 찾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다 보니 마치 공식처럼 성공하는 투자자들의 길을 찾아낼 수 있었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그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자를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5단계로 올라갈수록 성공하는 투자자의 길에 가까워지게 되죠. 1단계 매매 전략 없이 무작위 매매를 하는 매매자, 2단계 매매 전략이 있는 매매자, 3단계 매매 전략과 자금 관리가 있는 매매자, 4단계 매매 전략과 자금 관리, 위험 관리가 있는 매매자, 5단계 매매 전략과 자금 관리, 위험 관리에 더해 투자 심리까지 갖추고 있는 매매자. 저도 그랬지만 실패하는 투자자의 90%가 이 1,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이 1, 2단계의 매매자 모두 자신이 거대한 심리적 장벽에 갇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듀크대의 신경생물학자 마이클 플랫 박사는 사람이 도파민에 중독되는 과정을 알아내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수의 수컷 원숭이가 있는 우리 안에 주스가 나오는 어떤 장치를 설치해두고 원숭이들이 그 장치에 다가가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일정한 양의 주스가 나오고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 버튼에서 나오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 적게 나오기도 하게 설정을 해두었다고 하죠.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파란색 버튼보다 빨간색 버튼을 누르는 원숭이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플랫 박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추가 실험에서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주스의 양을 아주 많이 나오게 하기도 하고 아주 적게 나오기도 하게 설정을 변경해뒀던 겁니다. 이후 원숭이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빨간색 버튼을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착에 가깝게 빨간색 버튼을 누르는 원숭이들도 다수 있었다고 하죠. 불확실한 상황이 주는 보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파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사례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나중에 빨간색 버튼에서 나오는 평균 주스 양이 파란색 버튼에서 나오는 평균 주스 양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여전히 빨간색 버튼에 집착했다는 점입니다. 평균 보상값이 훨씬 낮아진 상황에서도 원숭이들은 자신의 손해를 본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이에 대해 플랫 박사는 원숭이들은 큰 보상을 한번 맛보면 수많은 실패에 대한 기억은 모두 잊고 황홀감에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초심자의 행운으로 수익을 냈을 때를 생각해보면 모두가 주식시장에 열광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갱신했고 뒤늦게 따라 들어온 초보 투자자들은 모두 한동안은 큰 수익을 맛보았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파란색 버튼에서 나오는 일정한 월급보다 빨간색 버튼에서 나오는 불확실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큰 보상에 중독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 투자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공부가 차트 패턴이나 매매 기법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파란색 버튼에서 나오는 보상보다 낮은 보상이 나오고 있음에도 언제 빨간색 버튼을 눌러야 큰 보상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그 방법만을 찾아다니는데 눈이 멀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존에서 투자 분야 장기 베스트셀러를 20년 넘게 지키고 있는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 저자 마크 더글러스는 책 본문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통제나 사회 구조적 시스템 속에 갇혀 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나 표현을 억압받아왔을 가능성이 높죠. 대신 어떤 결과에도 책임이라는 무게를 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 타인의 지시로 만들어진 결과였기 때문이죠. 반면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모든 결정과 결과를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시장이 대신 책임져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손실이 나면 시장을 바라보며 원금만 돌려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어린 아이처럼 복수심에 화가 나기도 했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무리한 레버리지나 대출까지 손을 댄 적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투자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원금 회복을 위해 성급하게 포지션을 잡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됐을 때 그 책임과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마크 더클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통제와 억압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어떠한 규칙도 통제도 존재하지 않는 주식시장에 환호한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환호는 한숨이 되고 큰 혼란을 겪게 된다. 그들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번도 정해본 적 없는 규칙이나 원칙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는 사실에 소름 끼치도록 거부감을 느낀다. 저도 생각해보면 무작위 매매를 했을 때보다 스스로 원칙을 정하고 매매를 했을 때 더 큰 좌절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혼란과 고통을 시장에 탓할 수도 없고 다른 전문가를 탓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 책임은 원칙을 만들고 지킨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무작위 매매로 돌아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작위 매매를 했을 때와는 다르게 문제 파악을 위해 매매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원인을 찾아 원칙을 세우고 개선해 나갈 수 있었죠. 우리는 이제 실패하는 90%의 투자자가 왜 도박과 같은 무작위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매매 원칙과 전략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은 최소화하고 사전에 검증된 객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매매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는 거죠. 이는 무작위 매매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됩니다. 우선 객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세우려면 일관된 매매를 유지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 기간 중 60에서 70%는 등락을 보이는 횡보장이기 때문에 일관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찾기란 쉽지가 않죠.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전략이나 책에서 찾은 매매 전략 대부분 상승장이나 특정 시장 상황에서만 통하는 매매 전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이 시장에서 늘 일관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었죠. 좌절과 실패를 딛고 투자에 대해 깊이 공부하던 중 저는 옵션이라는 상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략을 구축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죠. 옵션은 다른 투자 상품과는 다르게 상품 구조의 특성만으로 일관된 매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 시장에서 발생하는 패턴을 통한 확률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구조적 특성만으로 확률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일관된 매매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옵션은 크게 보험 가입자인 옵션 매수와 보험 판매자인 옵션 매도로 나뉩니다. 천연가스 차트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콜옵션 매도는 보험 판매자이며 시장 가격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 보험료만큼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풋옵션 매도자 또한 보험 판매자이며 시장 가격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못하면 보험료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죠. 반대로 콜옵션 매수자는 보험 가입자이며 시장 가격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수익이 발생합니다. 풋옵션 매수자 또한 보험 가입자이며 시장 가격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하락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죠. 우리는 이러한 옵션의 손익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해 어떤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매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 차트를 통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2.5달러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5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3.8달러 이상 상승하거나 1.6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행사가 3.8 콜옵션 2계약 그리고 행사가 1.6 풋옵션 2계약을 각각 매도하여 보험을 판매합니다. 만약 만기일까지 지정한 범위 내에 천연가스 가격이 등락을 보인다면 보험 판매자인 옵션 매도자는 총 7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죠. 하지만 만기일 이전에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거나 하락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손실을 미리 제한하고 최소화하고자 추가로 콜옵션과 풋옵션을 재보험에 가입해 각각 2계약씩 총 4계약을 추가로 매수 매도합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하면 수익이 70만원에서 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최대 수익은 18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행사가 범위 안에서 등락을 하는 동안 가입한 보험에서 수익이 발생해 보험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또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3.2달러에서 2.1달러 사이 등락을 보이면 최소 수익 56만원의 수익으로 발생하게 되고 3.8달러에서 3.2달러 사이까지 상승하거나 1.6달러에서 2.1달러 사이까지 하락하면 판매한 보험과 가입한 보험 모두에서 수익이 발생해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만기가 되는 시점에 3.8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1.6달러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범위를 벗어난 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천연가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범위 안에 있을 때 포지션을 조기 청산해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험을 재보험에 가입해 판매한 천연가스 포지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을 재보험에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등락을 보이며 2.9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약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보유 계약을 유지해 560달러, 원화로 75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전략을 여러 종목에 분산하여 추세에 순응해 보험을 판매한다면 높은 확률로 꾸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권사 통계에서도 전체 옵션 중 약 76.5%가 만기 이래 가치 없이 소멸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죠. 무작위로 아무 옵션이나 선택해 매도해도 평균 76.5%의 승률이라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대신 위험관리로 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손절 원칙을 세워 손실만 관리해주면 되죠. 이처럼 시장의 방향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매매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승률이나 손익비 같은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누적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매매 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고 점차 발전된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피터 드리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통계적 승률과 손익비를 산출해낼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2단계에서 3단계 매매 전략과 자금 관리가 있는 매매자로 한 단계 더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의 길로 성큼 다가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왜 90%의 매매자가 무작위 매매를 반복하며 망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단계 무작위 매매에서 3단계 매매 전략과 자금 관리가 있는 매매자가 될 준비까지 마치게 됐죠. 지금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심리적 장벽 아래 갇혀 1단계, 2단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 또한 1단계, 2단계에서 수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며 발생하는 손실을 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옵션으로 매매 전략을 만드는 방법과 나머지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무료 강의로 시청할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14년 동안 파생시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아온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딕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